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발표했어요. 이란이 우리한테 연락해 왔다. 이란이 지금 붕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를 요구하고 있다. 가능한 빨리. 이란은 리더십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란이 지금 다 죽었기 때문에 고위급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 항복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와중에 이란이 지금 사실상 걔네들이 붕괴했다는 걸 인정해 왔다. 왜냐면은 수출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닫아놓고 통행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란 석유를 사면은 미국이 제재를 때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팍스뉴스에서 보도를 하는 것처럼 이란의 원유 저장이 12일 또는 22일 안에 그냥 이제 끝장난다. 이거는 한계가 왔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붕괴가 된 부분이죠. 데일리 시먼트 1일 운송 양도 지난달에는 200만에 육박하던 배럴이 이제는 3분의 1로 이제 줄어들었다. 그래 팍스뉴스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 관련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중국의 정유소를 미국이 제재를 했다. 그러니까 이란 원유 왜 사냐는 거죠. 이란 전쟁인데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중국을 패배시키는 목적의 전쟁이 돼야 되고 동시에 중국을 항복하게 만들어야 이란도 항복하게 된다라는 그 프로세스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란 전쟁을 다루면서도 중국 논의가 많이 나오는 거죠. 변수는 러시아가 계속 이제 이란 외무장관 불러가지고 끝까지 도와주겠다, 이란 편에 서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근데 이란 자체는 끝장난 게 맞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세계가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은 더욱더 결집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랑 싸우면서도 탈중국은 또 해야 제조업을 되찾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유럽도.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최근에 EU를 때린 거예요. 너네 미쳤냐고. 왜 제조업 독립하냐고. 유럽이 이때까지 수십 년간 제조업을 중국한테 줘놓으니까 중국이 커지고 에너지를 러시아한테 의존하니까 에너지를 키우고 그래서 경제와 에너지를 가진 이런 단일 블록으로 묶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하고 베네수엘라를 지원하고 러우 전쟁을 지원하고 북한을 키워주고 이 개판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속도는 더디지만은 어쨌든 큰 틀 안에서 탈중국은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에도 UAE가 오펙에서 탈퇴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우디랑 이때까지 석유를 감산함으로써 고유가를 즐겼어요, 사실. 근데 오펙에서 탈퇴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앞으로 유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펙 차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랑 같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 에너지 도미넌스. 미국이 원하는 거는 달러 기준통화에 도전하는 위안화 패권을 꺾고 두 번째로는 1달러를 끊고 그 다음에 이 석유 카르텔을 깨서 미국이 전 세계에 석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될 것이고 앞으로 유가를 담합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오펙과 러시아의 관계를 깨놓은 다음에 오펙 국가들도 하나씩 데려와서 미국이 함께 공동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유가를.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에너지 시장이랑 지정학이랑 지경학적인 틀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역대급의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게 어디냐면은 일본은 줄 제대로 섰죠. 얼마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뺀 호르무즈 해협 방위 구상에 대해서 짜이밍은 참여했어요. 유럽 좌빨들이 꼼수 쓰는 거거든요. 안 싸우는데 싸우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거기 안 들어갔죠. 미국 이스라엘 편에 확실히 서는 겁니다. 일본이. 말 잘 들으니까 뭐 방산부터 다 잘라가지고 요즘 조선부터 AI부터 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겹쳐서 표시한 게 뭐냐면은 과연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 크링크 조합에 계속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세계로 빠져나올 것이냐. 대한민국이 과연 이 파란색 라인으로 완벽하게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 크링크 조합 대륙 전체주의 세력에 들어갈 것이냐. 이 엄청난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빨간색에 들어가느냐 파란색에 들어가느냐 옥신같이 싸우고 있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좌빨 총리죠. 그죠? 그래서 나는 미국 싫어 이러고 있어요. 키어 스타머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지금 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틀을 봤을 때에 이자들은 반미를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또 돕고 있어요. 반중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짜이밍은 그 급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란 전쟁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줬느냐에 따라서 동맹국의 등급을 매기겠다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은 이미 나토에서 방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훌륭한 거 친미 반중을 확실하게 하는 거 A등급 누구야?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일본. 그 다음에 반미를 하는 척 하는데 반중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끌려오는 것들 누구야? 유럽 국가들. 근데 반미만 하고 친중만 하는 것들 누구야? 짜이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팡 사태가 보통 사안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이 짜이밍을 때릴 때에 미국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유럽이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규제법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의 디지털법은 중국의 테크 기업도 규제하면서 미국 테크 기업도 때리거든요. 적어도 걔네들은 형평성은 있어요. 근데 짜이밍은 알리페이는 안 때리고 미국만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가를 보면은 UAE가 60년 만에 오펙 탈퇴를 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트럼프의 완승이라 봅니다. 이란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거는 중국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끊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로는 지금 위안화의 도전을 꺾는 거 뭐냐면은 이 이란 전쟁 일어나고 난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한테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군수 지원과 금융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통행료만큼은 위안화로 결제해줘야 중국이 이뻐할 거 아닙니까 이란을.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카운터어택으로 때리는 게 뭐냐면은 달러 결제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중동 국가들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UAE가 미국한테 달러 스와프 요청한 거예요. 미국은 아마 오케이 할 겁니다.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때까지 약 100년간 유지가 되었었던 중동의 석유를 의존하는 이거 없어져야 된다. 왜? 거기서 전쟁 좀만 일어나면은 유가가 출렁거리고 다국적군이 들어가서 싸우고 이거 말이 되냐? 이란 전쟁 여파 봤지? 호르무즈 해협을 쟤네들이 닫는 거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 봤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 하지 말고 미국이 이제 앞으로 가장 석유를 많이 수출하고 가장 가스를 많이 수출할 테니까 여기에 들어와라. 근데 이게 오펙이랑 러시아 연결고리가 깨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맨날 유가 단합하니까. UAE는 오펙에서 3등으로 원유를 많이 뽑아내는 나라예요. 그런데 UAE를 빼내옴으로써 앞으로 유가 컨트롤의 주도권을 사우디랑 러시아한테 안 주겠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면은 석유를 다 가진 미국, 달러도 가진 미국, 국방력도 가진 미국한테 줄을 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왜 중국한테 배팅하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우방국을 등급 매길 거 같죠? 아닙니다. 정확하게 숫자로 갑니다. 자, 헤리티리 보고서를 보면은 국방비를 많이 내는 폴란드 이런 나라는 아주 좋아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로 본다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내죠? 돈 안 내죠? 다 숫자로 평가합니다. 그럼 이재명이는 뭘 제일 객관적으로 볼까요? 왜 서해 인공 구조물 안 치우냐고 그걸 물어볼 거야 아마. 왜 북한을 국가로 불러? 그거 다 평가하지 않을까요? 왜 서해 구조물 제가 꺼냈냐면은 중국이 지금 보면은 유럽에 항구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권을 완전히 가진 게 어디가 제일 많죠? 스페인이 가장 많습니다. 왜 나토에서 빼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왜 한국 주변에는 중국이 들어와 있는 빨간 점이 왜 이렇게 많아? 왜 필리핀이랑 일본이랑 대만처럼 왜 안 싸워? 왜 그 안 몰아내? 인도 태평양 동맹에서 뭐 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독일 총리랑 지금 보면은 마크롱 이런 애들은 반비를 하고 있는데 마크롱도 아마 이제 지지율이 10%대니까 정권 교체가 될 것이고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간당간당한 게 미국이 이란한테 조롱당하고 있다. 전쟁 끌려다니면서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고 영국 같은 경우도 사이가 안 좋죠. 키어스타머가 안 도와주고 뭐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이 17세기부터 점령을 했었고 아르헨티나랑 19세기부터 분쟁이 붙었고 1982년에 전쟁을 해서 영국이 이겨서 지금까지 시로지배를 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바로 옆에 있는 섬인데 이거를 지금 영국령이 아니라 아르헨티나한테 주려고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영국의 찰스 왕이 그냥 다급하게 또 어제 백악관 왔어요. 그죠? 이 정도로 미국의 파워가 셉니다. 8초간 파워 악수를 서로 하는데 기싸움이 장난 아닙니다. 보시죠. 그죠? 둘이 이제 손을 꼭 잡고 이제 안 놓습니다. 8초간 이제 기싸움을 하는데 손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전쟁 기여도에 따라서 국제 질서가 재편된다. 사업가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로 정량적으로 객관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여하고 있어. 아르헨티나 정도로 리튬 광물 미국한테 주고 중국의 1대1로를 남미에서 방어해주고 남미에서 블루타이드를 주도하는데 큰 역할 해주니까 막 다 해주잖아요. 뭐 토마스 스와프도 해주고 막 섬도 막 떼주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여도에 따라서 재편되는 세계 질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이제 힘을 못 쓰냐면은 지금 인플레가 확 올라오죠. 러우 전쟁보다는 약하지만은 이거 지금 올라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전쟁 길어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 온다. 그래서 유럽도 지금 이미 이제 경제 위기 가운데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이후에 가장 지금 고용이 안 좋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대안이 없어요. 뭐 전쟁 말릴 겁니까? 그런 힘도 없잖아. 유일한 게 지금 중국으로부터 제조업 독립을 시켜서 새로운 제조업 섹터를 만들고 수출을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반강제로 탈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의 저가가 유럽에 들어온 것을 규제를 하고 중국의 전기 자동차에 쿼터제를 적용하고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압도적으로 유럽이 중국한테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잡아버렸어. 지들이야말로 환율 조작하고 인건비 조작해가지고 저가 상품 밀어내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침략해놓고 유럽 중국 관계가 대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제조업 독립을 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제정세의 재편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떨 때 무너지는가? 국제사회의 집중포화를 맞았을 때 무너집니다. 한반도 이전에 중국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조선이 붕괴되기 전에 청나라가 먼저 붕괴됐죠. 근데 순서를 보면은 당시에 청나라를 점령하자라는 거에 있어서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러시아, 미국, 일본의 거대한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아, 포르투갈 너는 마카오 가져가. 영국 너는 홍콩 가져가. 러시아 너희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가져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텐진 조약과 뭐 조약 계속 맺으면서 중국의 외교 안보 주권을 그냥 다 가져가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9세기 후반에 스페인이랑 전쟁하고 이런 걸 왜 했냐면은 결국에는 태평양 진출과 중국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19세기 초반에 강력한 공화당 대통령들이 왜 스페인이랑 전쟁하고 필리핀을 점령하고 그랬냐면은 중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 무역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자원도 나오고 수출도 할 수 있고 무역 거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컨센서스가 마련돼서 중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랑 더 이상 상종 못하겠다라는 거대한 합의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동참하게 되는 거, 이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이 반격이 거셀 것이고 그만큼 한반도와 대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간섭을 할 것입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수입이 감소하죠. 이게 하늘색입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에요. 중국산 안 사. 이유는 아직까지는 의존. 여기서 탈피해야 된다. 지금 유럽도 몸부림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짜잔 등장하고 난 다음에 중국산 수입이 대출하가죠. 중국은 미칠 노릇입니다. 근데 여기서 EU마저도 줄여버리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반대로 미국이 중국한테 수출하는 건 늡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 불균형을 맞추는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믿겠어요, 중국이. 저거 하나로 외화벌어가지고 군사력을 증강시켰는데. 게다가 지금 이란 전쟁이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국에 중국이 붙는다? 국가의 적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수입이 증가하죠. 파란 색깔. 그다음에 대중국 수출은 감소하죠. 이거를 지금 메우기 위해서 탈중국을 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결국에는 종착지는 탈중이라는 것으로 유럽도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독일한테 수출하는 이 비중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다 무너지는 거죠. 폭스바겐 공장 문 닫고 기타 중국의 저가 상품들이 들어오니까 독일의 그 견실한 중소기업들도 다 문 닫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제조업 고용 감소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방산 피지컬 AI 쪽으로 급격하게 돌리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면은 독일이 중국한테 수출하는 게 위에 옅은 하늘색 파란색이에요. 화학 분야, 그 다음에 전력, 뭐 기계, 제조업 상품, 운송 수단, 자동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자장비, 이런 것들을 원래 독일이 중국한테 압도적으로 수출 많이 했는데 다 줄어드는 거예요. 중국이 역으로 독일한테 이런 걸 수출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제조업이 붕괴하고 있는데 독일도 지금 완전히 그 막장인 겁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가 지금 붕괴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는 에너지를 러시아한테 의존할 수도 없어. 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미국한테 의존해야 되고 제조업 경제 기반도 중국에서 빼서 어딘가로 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고 더 이상 독일과 유럽은 선택지가 없습니다.